창의력을 길러라. 창의력이 경쟁력이다. 창조 경영, 혁신을 해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평생을 들어왔던 창의력.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가 에디슨. 그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의 명언. 이는 재능은 1%뿐이더라도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1%의 결정적인 영감을 얻지 못하면 99%의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하더라도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1%의 영감을 신속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초인류 도약의 길 창조 경영 네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은 창조적 사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 트리즈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가 과거에 이미 개념적으로 풀려 있는 것이라면 분명 문제 해결은 한층 쉬워질 겁니다. 트리즈는 해결 방법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출발합니다. 1946년 러시아의 헨리히 알트슐러는 그 당시 많은 특허를 분석하고 여러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명에도 공통적인 유형과 원리가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50년간 약 150만 건 이상의 특허를 분석해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이 바로 트리즈를 고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80년대 후반 트리즈가 개발 툴로 본격화되면서부터 유수의 세계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혁신 도구로 트리즈를 활용해왔고 그 성과는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트리즈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학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가르쳤는데, 즉 문제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리즈는 그 문제 자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트리즈를 배우게 되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혹은 트리즈의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즈의 적용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문제의 원인에 해당하는 모순을 찾아라. 2단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정의하라. 그리고 3단계는 모순을 해결하는 단계로 이때의 모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술적 모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특성이 좋아지면 다른 특성이 나빠지는 상황, 즉 부작용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모순. 이것은 어떤 하나의 특성이 높아야 하고 또는 낮아야 하는 상황, 그리고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호 배타적인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주몽에서도 모순의 상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제방 책임 야장인 모팔모가 고민하던 강철검의 경우인데요. 강철검의 강도를 높이자니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을 높이자니 강도가 약해지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유연성과 강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리즈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강도와 유연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즉 속은 유연하고 겉은 강한 강철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의 원인을 찾는 트리즈 1단계는 강철검의 강도를 높이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강도가 떨어지는 모순 상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정의하는 2단계는 강철검의 강도도 높이고 유연성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은 유연하게, 겉은 강하게라는 해결책을 찾는 트리즈 3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트리즈 문제 해결 사례를 보실까요? 알약을 생산하는 한 제약회사. 불량품을 가려내는 이 회사의 검사 공정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검사 공정의 생산량을 늘리려니 검사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생산성을 올리는 반면 인건비를 내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생산성과 인건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그렇다면 트리지를 적용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트리지 1단계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니 인건비가 나빠지고 인건비를 향상시키려니 생산성이 낮아지는 모순 상황을 찾습니다. 다음 2단계는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인건비도 좋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순을 해결하는 트리지 3단계에서는 이상 시스템 개념을 통해 알약 검사 단계에서 불량 알약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알약 스스로의 형상과 완성, 그리고 중력을 활용하는 것. 따라서 큰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생산성과 인건비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입니다. 다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트리지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일 겁니다. 사실 트리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트리지가 새로운 발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임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 주변에서 트리지를 적용해본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2004년부터 트리지를 도입한 온양 사업장. 트리지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메모리 모듈의 저항장치 파손 불량을 없애기 위한 과제 해결 건이었습니다. 파손에 의한 전체 불량 중 약 50%가 이 저항기의 깨짐 현상인 만큼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항기의 깨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상황을 트리지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기판 외부에 있는 저항기를 기판 안으로 옮기면 외부 충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저항기를 안으로 옮기려면 기판 높이가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데 문제는 기판이 높아지면 전기적 신호가 잘 안 통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트리지의 모순 상황은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기판이 낮으면 전기적 신호는 잘 통하는데 깨지기가 쉽고 기판이 높으면 깨지지는 않는데 신호가 통하지 않는다는 기술적 모순 상황인 것입니다. 또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높아야 하고 신호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낮아야 하는 물리적 모순 상황도 찾았습니다. 즉, 트리지 기법 4가지 분리의 원칙 중 공간의 분리 원리를 적용해 기판 자체는 유지하되 홈을 파서 공간을 분리하고 그 안에 넣음으로써 외부의 충격을 차단시켰습니다. 또한 40가지 발명 원리 중 반대로 하기에 발명 원리를 적용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볼록한 부분의 전극을 오목한 형태로 바꿔 스크래치를 줄이는 등 트리지의 여러 기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수십억 원의 재무 효과와 5건의 특허를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트리지를 알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서원들하고 같이 이제 논의도 하고 해결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지만 해결을 사실은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트리지를 통해 가지고 모순을 통한 그 프라브란 모델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솔루션 모델을 아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트리지의 그 놀라움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러한 효과 이면에는 트리지에 대한 확신으로 추진한 운양 사업장 트리지 활동에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교육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트리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또 공유회를 통해 트리지 적용 과제 진행에 있어 해결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운양 사업장은 현재 320여 명이 트리지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31개의 트리지 과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은 실제로 반도체가 생긴 이래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지금 과제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100% 성공할 수는 저희가 뭐 성공하겠다라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풀리지 않는 숙제였기 때문에 미뤄놨던 문제를 이제는 트리지라는 기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 의지
또는 생각, 이 마인드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리즈를 활용한 사례는 기술총괄 생산기술연구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포토마스크 표면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데 있어 검사 대상물의 기초적인 표면 상태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트리즈로 적용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마스크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표면에 전하가 발생돼 현미경에 초점이 흐려지거나 이미지가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문제 상황인 것입니다. 마스크 표면에 전하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사를 빨리 하려니 전하가 축적된다는 모순 상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전하 축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마스크 위에 어떤 전도체가 있어야 하고 또 없어야 한다는 그런 모순 문제들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트리즈에서 제공하는 76가지 표준의 해결 기법과 전자를 작은 사람으로 의연화한 모델의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메탈이라는 전하의 유도 장치를 설치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저가의 장비로는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막연히 관련된 어떤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서로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토론식으로 쉽게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추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접근했었는데 이 트리즈 방법론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아가는 길을 알게 된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죠. 트리즈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연구개발 분야를 비롯해 다른 분야까지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연구소의 경우는 올해 모든 연구원들이 트리즈 교육을 이수하고 연구과제 트리즈 기법 적용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생활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트리즈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타성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트리즈를 활용함으로써 갖고 있는 모순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트리즈를 활용해서 모순된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전략적인 특허를 확보하는 데까지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의 툴로서 트리즈 사례가 주위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이를 주관하는 트리즈 추진 사무국은 과제 수행부터 컨설팅, 추진 활동 관리까지 트리즈 확산을 위해 더욱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지난해까지 트리즈 전문가 129명을 양성했고 지난해 1,300여 명에 이어 올해는 더욱 급증해 5월까지 3,400여 명이 교육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리즈 추진 과제는 112건을 진행해 모두 135건의 특허 출원을 하는 등 트리즈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사적으로 트리즈 활성화를 위해 개발 임원과 그룹장을 대상으로 트리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트리즈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교육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런 툴이 있다는 교육을 받기는 처음인데 상당히 많이 놀랐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1등 제품, 혁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조적 R&D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이 필수적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트리즈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 경영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점에 트리즈의 활용을 통해 창조적인 R&D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창의력은 분명 혁신의 씨앗이자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가는 노력이야말로 창조 경영의 힘일 것입니다. 창조 경영을 위한 네 번째 시간, 생각의 열쇠 트리즈.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은 창의력에도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창의력의 길을 열어주는 트리즈를 통해 진정한 창조적 아이디어의 리더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